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종합사회 오강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사회 2, 중학교 3학년 사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로 인권과 헌법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권보장과 기본권, 인권침해와 구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인권보장과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인권의 의미를 알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와 제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여있죠. 사람 인자 권리권자입니다. 즉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은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의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것으로 하늘이 준 권리라는 의미에서 천부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주기 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또 자연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인권 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심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고대의 노예, 중세의 농노들이죠. 노예는 재산 취급을 받았으며 농노들도 많은 자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세기 접어들면서 근대 이후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군주의 억압에서 맞서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여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각각 우리 국민의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인권선언서 등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서 자유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접어들면서 영국의 차티스 운동, 프랑스 2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평등권을 제도적으로 또 보장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접어들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바이마르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최초로 법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 권리인 사회권이 또 획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권의 보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인권 보장이 명시가 되면서 인권 보장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 보장의 시작은 계기는 바로 시민혁명을 부터 둘 수 있고 또 시민혁명에서 자유권이 보장되고 그 다음 평등권, 사회권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어떤 게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 기본적인 이런 기본권과 그 기본권의 토대인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죠. 자, 이런 기본권을 우리가 한 개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권입니다. 자, 자유권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우리는 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권의 종류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 자유권은 시민혁명으로서 주어지면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핵심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자, 이 자유권에는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자유권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유, 바로 이 뭐뭐로부터의 자유, 특히 국가로부터의 자유죠. 그래서 국가나 타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자유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유죠. 뭐뭐로 향한 자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는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여러분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등권입니다. 자, 평등권은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유권이라든지 다른 참정권, 사회권 이런 어떤 다른 기본권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다른 기본권을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기본권을 주더라도 평등하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등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평등이 있고 실질적인 평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와 대우를 하는 평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권 같은 것이죠. 투표권은 누구나 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 표 또는 두 표를 주면은 모든 사람에게 두 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평등은 n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 평등은 개인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평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득세죠. 소득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을 더 좀 많이 내죠. 소득이 작은 사람은 또 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실질적 평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많이 내죠. 그럼 나는 왜 소득세를 많이 내느냐? 이건 평등권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평등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국가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참정권의 종류에는 공무단임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피선거권 등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단임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선거권은 알 거고 국민투표권도 알 거고 피선거권은 선거를 당할 권리죠. 즉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피선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권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이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그 사회 발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능동적 권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권입니다. 자, 사회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또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사회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권, 근로권, 환경권, 사회보장권 등은 사회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로 현대복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권 인간답게 살 권리니까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권리를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극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현대 복지 사회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회가 복지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은 국가나 타인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 사회권을 우리가 침해받았다. 그러면은 침해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의 종류는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손해보상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권이라 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서 어떤 희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 합니다. 그럼 형사보상 청구권은 부당하게 형사상 처분을 받았을 때 국가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데 어째 구금이 되어서 감옥에 갔다 이랬을 때 내 죄가 없음이 밝혀졌을 때는 이와 같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았으니 이것을 보상받을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이걸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이 주어져야 다른 기본권이 보장이 되겠죠. 만약에 이 보상받을 청구권이 없다면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받아도 억울하겠죠. 그리고 또 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나는 이런 재판도 받아서 처벌도 받는 거죠. 그래야만 이 다른 기본권이 잘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청구권을 해석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권 알아보았고 또 이 보장도 하지만은 이 기본권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1항에 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제한 규정을 분석해 보면은 기본권 제한을 가능할 경우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요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하지 뭐 다른 경우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래 아니죠. 이 세 가지 경우만 제한 가능.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한 방법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죠. 그래서 제한 방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한의 한계입니다. 필요한 경우만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본적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라도 제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때 본질적인 내용은 어느 장소에 이사를 가는 것을 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제한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이사가는 그 기본권 자체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기본권 제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비무장지대입니다. 이 비무장지대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나는 어디 갈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기본권, 왜 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는 기본권 제한을 되겠습니다.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요즘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썼지요. 그래서 전염병 감염자를 위해서 등교, 출근 또는 공공장소에 출입 제한을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기본권을 제한한 사례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한번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권의 의미는 뭐였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자, 인권과 유사한 의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 주어진 권리다. 천부인권. 또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다. 자연권이었죠. 자, 인권 보장의 계기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8세기에 제일 먼저 보장된
기본권이 자유권이고 19세기 보장된 게 평등권, 20세기 바이마르 헌법에 담겨졌는 게 사회권이었죠.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순으로 보장이 되었으며 1948년에 그렇죠. 인권이 보편화가 된 계기는 세계 인권 선언서다. 자, 이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 5가지 있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그리고 이 기본권의 토대가 행복추구권이라 했죠. 자, 첫째 칸에 들어갈 기본권이 뭡니까? 그렇죠.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인 기본권이고 소극적 권리고 그죠? 자유권이었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있다. 두 번째,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이죠. 평등권에는 형식적,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민이 국가의사의 결정을 주체로 참여하면서 국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죠. 참정권에는 공무단임권, 공무원 선거권, 국민투표권, 비선거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 바로 사회권이었죠. 사회권의 종류에는 교육권, 근로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 사회보장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타인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있는 기본권, 참정권이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었죠. 그래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손해보상 청구권 등이 청구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참정권이 아니고 청구권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였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 가능하다. 제한 근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만 가능하다. 기본권의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렇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나 침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로 평가하겠습니다. 자, 인권 보장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은 그렇죠. 시민혁명. 두 번째, 인권 보장 역사에서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이 보장된 순서는 그렇죠. 자유권 먼저 보장되고 그 다음 평등권, 사회권 순서죠. 3번, 다른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평등권이었죠. 4번, 적극적인 권리로 복지국가에서 중요시되는 기본권은 사회권이었습니다. 5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은 그렇죠. 청구권이었습니다. 6번,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였습니다. 7번, 기본권의 제한 방법은 그렇죠. 국회에서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은 인권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이제 사회 수업을 시작을 막 했으니 이미 반이 나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회 수업을 해서 사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